여러분은 혹시 과거의 실수 때문에 꿈을 포기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3년 전 깊은 바닷속에서 제 동료를 잃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 한때 바다를 제 집처럼 여겼던 제가 물만 봐도 손이 떨리는 겁쟁이가 되어버렸죠. 하지만 오늘 다시 그 깊은 바다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두 명의 생명이 제 손에 달려 있었거든요. 과연 저는 3년 전의 악몽을 이겨내고 이번에는 모두를 구해낼 수 있을까요? 제 이름은 태연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두려움과 맞선 제 진짜 경험담이에요. 혹시 지금 여러분도 과거의 상처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분명 마음 깊은 곳에 용기를 심어드릴 수 있을 거예요.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만의 경험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내 이름은 태연이다. 31살 수중 구조 전문가. 하지만 지금은 그저 해양경찰서 사무실에서 서류만 정리하는 공무원에 가깝다. 3년 전,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바다 어디든 뛰어들 준비가 된 구조대원이었다. 지금 내 책상 서랍에는 잠수 자격증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잠들어 있다. 가끔 그것들을 꺼내볼 때면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린다. 하지만 이내 그 감정을 억누르고 서랍을 닫아버린다. 태연아, 너만 할 수 있어. 오늘 아침 팀장인 정수형이 내게 던진 말이었다. 그의 손에는 긴급 출동 지시서가 들려 있었다. 제주도 남쪽 해역에서 화물선이 침몰했고 선원 2명이 아직 선체 안에 갇혀 있다는 내용이었다. 수심 40m, 시야 제로, 선체 내부 구조 복잡. 듣기만 해도 온몸이 얼어붙었다. 형, 제가 이제 그런 거 못한다고 했잖아요. 내 목소리는 떨렸다. 3년 전 그날이 생생히 떠올랐다. 비슷한 상황에서 나는 동료 한 명을 잃었다. 내 판단 실수로. 그 이후로 나는 물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두려웠다. 아니, 정확히는 다시 누군가를 잃을까 봐 무서웠다. 정수형은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태연아, 지금 거기 갇힌 사람들에게는 내가 유일한 희망이야. 다른 팀들은 모두 출동 중이고 시간이 없어. 나는 망설였다. 머릿속에는 온갖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졌다. 산소 부족, 선체 붕괴, 방향 감각 상실. 하지만 정수형의 눈빛에서 절박함을 읽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가 차가운 바닷속에서 도움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나를 흔들었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헬기를 타고 사고해역으로 향하는 동안 나는 옆자리에 앉은 후배 민호를 바라봤다. 26살의 민호는 내가 3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열정으로 가득한 젊은 구조대원이었다. 그는 내가 왜 현장에서 물러났는지 모른다. 아니, 알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내색하지 않는다. 선배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민호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나는 억지로 웃어 보였다. 괜찮다. 오랜만이라 그래.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헬기가 사고 해역에 도착해 침몰한 화물선을 내려다봤을 때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바다는 거칠었고 파도는 높았다. 3년 전과 너무나 비슷한 상황이었다. 잠수복을 입고 장비를 점검하는 동안 나는 계속 손이 떨렸다. 민호가 내 등에 공기통을 메워주면서 말했다. 선배, 저 따라가도 될까요? 안 돼. 내 대답은 너무 급했다. 민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선배, 2인 1조가 원칙 아닌가요? 맞는 말이었다. 하지만 나는 또 다른 동료를 위험에 빠뜨릴 수 없었다. 3년 전의 악몽이 되풀이될까 봐 두려웠다. 이번은 내가 혼자 간다. 너는 위에서 대기해. 바다에 뛰어들었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쌌다. 수심이 깊어질수록 빛은 사라지고 어둠만이 나를 둘러쌌다. 20m, 30m, 40m. 침몰한 화물선이 보였다. 거대한 쇠덩어리가 바닷속 깊은 곳에서 무덤처럼 가라앉아 있었다. 선체 내부로 들어갔다. 손전등 불빛만이 유일한 안내자였다. 복잡한 통로, 떠다니는 잔해들, 그리고 시시각각 줄어드는 공기. 모든 것이 3년 전 그날과 똑같았다. 그때도 이렇게 어둡고 차가웠다. 그때도 나는 누군가를 구하러 들어갔다가 도와주세요. 여기 있어요.
멀리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내 생각을 끊었다. 나는 그 방향으로 헤엄쳤다. 엔진룸 한쪽에서 두 명의 선원을 발견했다. 그들은 공기 주머니에 의지해 간신히 숨을 쉬고 있었다. 괜찮아요. 구조하러 왔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그들이 있는 곳으로 가는 통로가 너무 좁았다. 한 번에 한 명씩만 데리고 나올 수 있었다. 그리고 공기는 빠르게 떨어지고 있었다. 두 번 왕복할 시간이 있을까? 첫 번째 선원을 데리고 나왔다. 수면으로 올라와 구조팀에게 넘겨주고 다시 잠수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어려웠다. 선체가 조금씩 더 기울어지고 있었고 통로가 더 좁아졌다. 공기도 거의 바닥이었다. 두 번째 선원에게 도착했을 때 그는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다. 나는 그를 끌어안고 밖으로 나가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선체가 크게 흔들렸다. 잔해 하나가 떨어져 내려와 출구를 막았다. 갇혔다. 그 순간 3년 전의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왔다. 그때도 이랬다. 동료와 함께 갇혔고 나는 선택해야 했다. 결국 나만 살아나왔다. 그 죄책감이 나를 3년 동안 괴롭혔다. 안 돼, 또 안 돼. 나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내 품에 안긴 선원의 미약한 숨소리가 들렸다. 그는 아직 살아있었다. 나는 그를 살려야 했다. 그때 무전기에서 민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선배, 응답하세요. 선배, 민호야, 들려? 선배, 지금 들어가겠습니다. 안 돼. 위험해. 하지만 이미 민호는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얼마 후 그의 불빛이 보였다. 그는 막힌 출구를 뚫기 위해 장비를 가져왔다. 선배, 같이 나가요. 민호와 함께 잔해를 치우고 의식을 잃은 선원을 끌고 밖으로 나왔다. 수면에 올라왔을 때 나는 살아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에는 모두를 구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찼다. 구조선 위에서 민호가 말했다. 선배, 3년 전 일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 하셨구나. 저도 알고 있었어요. 나는 놀라 그를 바라봤다.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그때 선배가 최선을 다했다는 것도 다 알아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선배는 여전히 최고의 구조대원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3년 동안 내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지는 느낌이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다. 두려움은 우리를 보호하려는 마음에서 나오지만 때로는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 되기도 한다. 나는 3년 동안 그 감옥에 갇혀 있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그 두려움을 넘어서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포기하는 순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소중한 것들도 함께 사라지기 때문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실패보다 더 무서운 것은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기억하라. 가장 깊고 어두운 곳에서도 우리는 빛을 찾을 수 있다. 그 빛은 바로 포기하지 않는 우리 자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지금도 나는 매일 바다로 나간다. 잠수복을 입을 때마다 여전히 가슴이 두근거리지만 이제는 그 두려움이 나를 더 조심스럽고 현명한 구조대원으로 만들어준다는 걸 안다. 3년 전의 어둠이 아니라 오늘 내가 구할 수 있는 생명을 생각하며 물속으로 들어간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깊은 바다 앞에 서 있지는 않나요? 새로운 도전 앞에서 망설이거나 과거의 실패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만약 그렇다면 기억해 주세요. 가장 깊고 어두운 곳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빛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그 빛은 바로 포기하지 않는 우리 자신의 마음에서 나오니까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용기라도 심어드렸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구독을 눌러서 앞으로도 함께 용기와 희망의 이야기를 나눠가요. 댓글로는 여러분만의 깊은 바다, 지금 마주하고 있는 도전이나 이미 극복해낸 두려움에 대해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등대가 될 수 있을 테니까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서로의 이야기 속에서 힘을 얻고 함께 더 깊은 곳에 빛을 찾아갈 수 있을 거예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태연이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용기로 가득하길 바라며 안녕히 계세요.